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두 가지 거대한 비전의 대결입니다. 바로 디지털 금과 디지털 현금. 이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하고 또 공존하면서 우리 돈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요. 여러분은 암호화폐를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는, 뭐랄까, 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매일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쓰는 지갑 속 현금처럼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쪽은 경제가 불안할 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디지털 요새를 만들자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 되자는 거죠. 과연 이 두 가지 강력한 비전 중에 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까요? 한번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디지털 요새라는 개념을 세상에 처음 알린 주인공이죠.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디지털 금의 대명사, 비트코인입니다. 도대체 뭐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단단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불리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냥 막연한 믿음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주 견고한 건물처럼 그 가치를 떠받치는 7개의 강력한 기둥이 있다고들 하죠. 지금부터 그 핵심 기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메칼프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 수의 제곱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딱 한 대 있을 때보다 2대, 3대가 되면 훨씬 유용해지는 것처럼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건 딱 1995년의 인터넷 같아요. 앞으로 사용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도 그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이 뚜렷한 세대 차이 말이에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 자산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게 딱 보이죠. 사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해온 이 세대한테는 무거운 실물금보다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보면 그 흐름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2020년에 테슬라 같은 몇몇 혁신적인 기업들이 시작한 흐름이 2024년에는 블랙록 같은 월스트리트의 진짜 거물들이 만든 ETF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를 한번 보세요. 2026 이후에는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그리고 마침내는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이 시장에 들어올 걸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 투자자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이제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설계에서 진짜 독특한 게 바로 이 반감기라는 건데요. 약 4년마다 새로 생겨나는 비트코인의 양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히 딱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찾는 사람은 그대로거나 더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갑자기 뚝 끊긴다?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과거 3번의 반감기 이후에 모두 엄청난 가격 상승이 따라왔다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반감기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죠. 결국 이 말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뭘 들고 있는지 아는 것.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에서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이걸 파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요. 이 자산이 가진 희소성이나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그 본질적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로 오늘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살 수 있어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야기의 후반부,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거대한 자산을 금고에 넣어두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 지금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에서 실험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를 금고에 모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지갑 속 현금처럼 매일매일 쓰는 디지털 현금으로 만들려는 아주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바로 이 민관 파트너십 구조에 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비트코인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여기서는 정부가 샌드박스라는 공식적인 울타리를 쳐주고 기존 은행이 실제 돈과의 연결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특정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그 안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제와 규제 안에서 혁신을 해보겠다는 완전히 다른 모델인 셈입니다. 와, 이 말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이게 이 프로젝트의 모든 걸 말해주는 상징적인 선언이에요. 더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헷갈리는 그런 회색 지대가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하는 밝은 빛 아래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사용자나 가게 주인들한테 엄청난 안정감을 주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베트남 다낭의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살은 뜨겁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간절합니다. 바로 그때 이 기술이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주머니를 막 뒤져보는데 이런 지갑을 호텔방에 그대로 두고 나온 걸 깨달은 거예요.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어요. 여행 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 난감한 상황,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앱 안에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베트남 돈이랑 바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굳이 환전할 필요도, 지갑을 챙겼나 확인할 필요도 없는 편리함. 이게 바로 디지털 현금이 약속하는 세상입니다. 그냥 가게 주인한테 QR코드 보여달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쓱 스캔하면 결제 끝! 정말 간단하죠? 무슨 복잡한 주소를 입력하거나 거래가 승인될 때까지 몇 분씩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마치 사진 찍는 것처럼 쉽고 빠른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현금이 만들고 싶은 완벽하게 편한 사용자 경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금과 디지털 현금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델은 자산 가치가 오르기만 기다리면서 금고에 넣어두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걸로 버스 타고 커피 마시고 시장 보는 그야말로 우리 생활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거죠. 가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시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돈의 미래를 향한 두 개의 굉장히 다른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는 아주 튼튼한 디지털 요새였고, 다른 하나는 붐비는 디지털 시장이었죠. 그럼 이 두 길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합쳐서 진짜 우리 돈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두 모델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비트코인 모델은 국경 없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자산에 가깝고요. 오른쪽의 베트남 모델은 특정 국가 안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 아래 돌아가는 지역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이 둘은 서로를 없애려는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화하는 두 개의 뚜렷한 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 철학의 차이예요. 하나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혁명에 가깝고 다른 하나는 기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더 좋게 바꾸려는 진화에 가깝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쓰게 될 돈의 미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단 하나의 글로벌 자산일까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디지털 현금을 바꿔 쓰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가 될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수십 년간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